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벤츠를 대표하는 컴팩트 세단이죠. 그 중에서도 엔트리 라인업인 C200 AMG 라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존의 E클래스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C클래스 정도 크기 그리고 기동성이 마음에 드는데 딱 알아보니까 C300 너무 비쌌잖아요. 확실히 C200은 가격을 확 낮추면서도 보다 탄탄한 상품 구성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과연 이 녀석 어떤 매력과 장점을 갖고 있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C200 AMG 라인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형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벤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앞모습만 딱 놓고 보면 이 차가 CLA인지 A클래스인지 C클래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나마 헤드램프 디자인이 살짝 다르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히는데 C클래스의 헤드램프는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그러면서도 적당한 사이즈를 잘 갖추고 있어요. 이를 제외하면 이 범퍼, 그릴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벤츠의 커다란 로고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살짝 크롬 테두리를 둘렀죠. 전체적으로 벤츠의 그 특유의 세단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옆모습은 라이벌인 BMW 3 시리즈와 완벽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전형적인 우아하면서도 세단이 줄 수 있는 딱 알맞은 아주 이상적인 라인을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뭐 쿠페형 세단이 대세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통적인 세단의 디자인 쉐입을 갖춘 것도 충분히 멋있고 매력을 더합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지붕 라인을 시작해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트렁크, 그리고 트렁크 리드 라인도 꽤 길게 빠져 있죠. 세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뒷유리창의 면적이 상당히 크죠. 네, 그리고 정확한 이 아치 형태를 딱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단이라는 세그먼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C클래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C200만의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저는 일단 이 휠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리고 꽤나 이제는 익숙한 모양의 휠 디자인이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벤츠 이 AMG 라인에서 요 양쪽 테두리를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를 합니다. 아무래도 에어로다이내믹을 고려한 요소인데 이 부분에 좀 호불호가 있기는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인상적인 게 지금 이 시승차가 살짝 그레이 컬러잖아요. 그리고 요 주변 테두리도 그레이 컬러라서 나름의 통일감을 좀 줘요. 그래서 아주 뭐 별로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냥 독특한 인상을 전달해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이드 스커트가 꽤나 날렵하고 길게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뒷모습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솔직히 이 테일램프의 형상만 놓고 보면 E클래스보다는 S클래스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렵하고 유연하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세단의 표본을 잘 표방한 차답게 트렁크 라인 상당히 길게 빠져 있죠. 그리고 수직으로 깔끔히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벤츠 로고와 C200 레터링도 잘 붙어져 있고 요 아래쪽에도 앞범퍼와 마찬가지로 크롬 테두리를 꽤나 적극적으로 두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늘 벤츠가 그랬듯이 요 양 옆에는 가짜 배기구 모양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벤츠 C200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구성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벤츠의 가장 최신의 디자인 룩 그리고 패밀리 감성을 잘 표현을 해내고 있죠. 커다란 풀 디지털 계기판과 세로 형태의 센터페시아 모니터 전부 다 액정 패널로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확실히 라이벌인 BMW와도 완벽히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BMW는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서 가로 형태로 되어져 있지만 벤츠는 쪼개져 있으면서 세로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계기판 안쪽의 UI, UX 구성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BMW가 최대한 굉장히 다양하게 OS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와 다르게 벤츠의 이 그래픽 디자인 형태는 이제는 꽤나 오래됐어요.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하지만 센터페시아 정 가운데 모니터에 있는 이 스크린 같은 구성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확실히 세로형이기 때문에 보는 맛이 있고요. 조금 더 편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아이콘 자체가 매우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터치를 했을 때 잘못 누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 패널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고 물리 버튼은 가장 아래쪽 하단 바에 즐겨찾기 형식으로 딱 필요한 것들로만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죠. 센터 터널은 개인적으로 벤츠가 가장 잘 해내고 있고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속 레버가 컬럼식으로 스티어링 휠 뒤에 붙어져 있죠. 꽤나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덕분에 이 가운데 부분 센터 터널은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덮개를 쫙 열면 매우 안쪽에 깊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여분의 공간도 꽤나 큼직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 컵홀더 크기도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엔트리 트림이라고 해서 기존의 C300 대비 어딘가 좀 모르게 저렴하거나 허술하거나 몇 가지 편의 품목 많이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은 아낌없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조금 더 고품질의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편의 기능은 그래도 다 알차게 넣어 놓았어요.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도 운전석과 조수석 나란히, 그리고 메모리도 3단계까지 운전석과 조수석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뒤쪽까지 굉장히 크게 뻗어져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기본으로 탑재를 해 놓았고요.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스티어링 휠, 차별화되지 않았어요. 패드 시프트를 비롯해서 양쪽에 잠자리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너무 만족스럽고 이 타공의 질감과 느낌도 훌륭합니다. 참고로 이 소재 그리고 컬러의 믹스 매치, 마감, 단차라는 부분은 단연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전혀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네요. C200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어요. 딱 차급이 보여줄 수 있는 적당한, 그러면서도 꽤나 여유로운 공간을 잘 표현을 해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단의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 그리고 쉐입을 갖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특징, 장점이 2열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공간감이에요. 머리 윗공간 상당히 넉넉합니다. 쿠페형 세단들과는 완전히 차별화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릎 공간이 기대보다 꽤 좋았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이 시트의 디자인 형상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파 들어가져 있어요. 덕분에 2열 탑승자가 앉았을 때 상당한 무릎 공간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바로 가운데 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꽤나 높아요. 그래서 가운데 탑승자가 앉아서 장거리를 이동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편의 품목도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전용 송풍구가 전부예요. USB를 별도로 충전할 수 있는 포트도 보이지 않고 도어 패널에 아무것도 없죠. 열선 시트도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컵홀더 겸 팔걸이가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통 세단을 지향하는 C클래스의 또 다른 강점, 바로 트렁크에서 나옵니다. 2열과 마찬가지로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확장 공간이라는 부분은 C클래스 진짜 잘 해내고 있네요. 네모 반듯할 뿐만 아니라 마감 퀄리티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히든 포인트가 이 안쪽 공간이 꽤나 깊어요. 이렇게 고리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쪽이 웬만한 전기차 못지않은 굉장히 깊은 공간이 나와서 별도의 짐을 수납하기에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포인트가 여기 보이시죠? 네, 요거 기본 구성품입니다. C클래스를 사면 이렇게 폴딩 박스를 줍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섬세함하니까 하나 더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안쪽에도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별도의 버튼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나름 고급스럽게 감싸 놓았는데, 이러면 2열 시트를 깔끔히 이제 접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넓은 공간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도 C300과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점도 마음에 드네요. 네, 벤츠 신형 C클래스 C200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표 성능을 논하기 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요거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신형 C클래스 C200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폭넓은, 거의 전차종에 가깝게 벤츠가 빠르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고 있죠. 가장 최신화된 기술이고, 가속을 할 때 그리고 정지를 할 때 특유의 이 전기 에너지가 줄 수 있는 굉장히 매끄러우면서도 부드럽게 출발하는 요 느낌이 좋았고, 물론 연비도 세이브가 됐죠. 하지만 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히 유압, 특히 이 브레이크 페달로 꾹 제동을 밟다가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그 전환 과정에서의 살짝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속보다도 우리는 정지, 끊었다 밟았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출퇴근길이라든지 막히는 곳에서는 자꾸만 가감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감속 시에 이질감이 자꾸 들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꿀렁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좋은 기술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속에서도 만족감을 보여줬지만 제동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네요. 자, 이제는 성능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거대한 보닛 안에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방식이죠. 2.0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2.6kg 포스미터를 발휘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7.4초, 무난무난해요. 전체적인 성능 숫자로만 보더라도 실제 가속감에 있어서도 뭐 크게 부족하거나 답답하거나 아니면 넘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균값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도로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할 때는 전혀 아쉬운 구석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살짝 가속 페달 밟아보면 그래도 꽤나 경쾌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상당히 쉽게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단 자동 변속기도
저는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일반 오토 모드에서는 이 9단 변속기의 세팅 자체가 꽤나 만족스러워요. 아주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이상적으로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스포츠 모드도 괜찮긴 하지만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 그래도 좀 느긋하고 좀 여유로운 감각에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이벌 대비 좀 타이트한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를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컴포트 모드에서 흐름에 맞춰서 이 엔진이 주는 출력을 오롯이 느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직렬 4기통 2.0 엔진 벤츠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검증받은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엔진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 전혀 아쉬울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속기 자체가 라이벌 대비 조금은 여유로운 편이다. 그래서 역동적인 주행은 살짝 아쉬울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오토 모드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기어비 세팅 자체는 워낙 정직하고 아주 잘 맞춰놨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주행할 때 만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도 뭐 안 달려볼 수 없죠. 다이내믹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까지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RPM이 살짝 껑충 뛰기는 합니다. 그래도 스로틀 반응은 그렇게 예민해지지는 않아요. 물론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으면 좀 더 빠르게 달리는 모습은 볼 수가 있고, 특히 2000rpm 부근에서 머물다가 한 번에 4000rpm까지 튀기거든요. 네, 여기에서 오는 펀치력은 괜찮아요. 그런데 4000rpm 그 이상의 영역은 확실히 좀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 차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물론 이렇게 역동적으로 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보기 때문에 큰 단점까지는 볼 수가 없고, 그냥 뭐 고속주행을 할 때 조금 더 추월하고 싶은,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달리고 싶을 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그래도 제 역할을 잘 해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컴포트 모드가 좋네요. 그리고 벤츠 하면 제가 항상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고속 안정성에 있거든요. C2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이 빠르게 달리는 순간에도 여기에 또 요철까지 만났어요. 살짝 올라감에 있어서 다시 요철 또 이렇게 내려오죠. 다양한 고속주행 상황에서 벤츠의 세단 라인업이 줄 수 있는 고속 안정성은 단연 뛰어납니다. 바닥에 묵직하게 가라앉으면서 최대한 이 안정적으로 탑승자에게 이 믿음감을 주는 이 모습, 기술적인 노하우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속 안정성은 벤츠를 따라올 브랜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C200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장점 포인트로 짚고 싶습니다. 이외에 스티어링 휠 반응이나 하체 세팅, 서스펜션의 감각, 브레이크 느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합니다. 크게 아쉽다,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탑승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평균값을 잘 맞춘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차를 만들어 온 회사답게 스티어링 휠의 이런 유격이라든지 돌렸을 때 자연스러운 차선 변경의 느낌, 그리고 뭐 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세팅값이 정말 부드럽고 매끈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크게 걱정할 곳은 없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곳인데요. 바로 지상고입니다. C클래스를 타면서 제가 지상고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이 앞쪽 지상고가 원체 낮습니다. 상당히 낮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고무판을 덧대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둔덕이 높지 않은 곳, 그리고 과속 방지턱도 이 고무판이 쓸리는 소리가 여지없이 실내에 들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지금 슈퍼카를 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지상고 자체, 그리고 이 고무판의 높이까지 생각하면 거의 뭐 바닥에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상고가 상당히 낮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 턱이 심한 곳을 만나거나 아니면 불규칙한 도로를 지날 때는 최대한 속력을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예상 못했어요. 약간 의외의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벤츠 C200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아방가르드와 AMG 라인이 있죠. 6200, 6500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시승차는 AMG 라인이기 때문에 6550만원이죠. C300과 비교하면 확실히 합리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엔진 그리고 출력 조금 높아졌고 옵션 조금 더 좋은 거 몇 개 들어갔다고 해서 아방가르드가 6800, AMG 라인이 7600만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C200, 6200에서 6500 사이는
C클래스 선택지 중에서는 정말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라이벌인 BMW 3 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 320 기준이에요. 확실히 벤츠가 조금 더 비싼 건 또 사실입니다.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5,700, 6,100 사이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늘 언제나 벤츠가 조금씩 더 비싸기는 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나는 무조건 C클래스야 라고 봤을 때 C200과 C300을 고민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출력에 엄청나게 목매달아 있지 않는 이상은 C200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외 디자인 포인트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편의 및 안전 품목에서도 개인적으로는 C200은 C300과 놓고 비교했을 때 크게 아쉬운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더욱이 이 안전 기능 자체는 뭐 좋은 게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C200도 반자율주행 기능 완벽히 수행을 해냅니다. 그래서인지 C300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C200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C클래스 C200 AMG 라인을 만나봤고요. 이 벤츠의 장점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이 디자인의 형태, 공간감, 그리고 주행의 세팅까지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호불호 없이 대부분 호를 유지하면서 네, 만족감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